자, 한진희 위원님의 7번째 선수. 네, 저의 7번째는 2011-2012 시즌 프랑스 리그 앙 21골 몽펠리에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야, 뭐 프랑스 몽펠리에. 이게 이제 아까 그라피테 선수 볼프스부르크 역사상 유일무이한 우승 시즌의 이제 득점왕인데 몽펠리에가 프랑스 리그 역사상 우승 딱 한 번 했어요. 요때 2011-12 시즌. 근데 정말 놀라운 우승이었어요. 이 우승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레스터가 이제 동화 쓴 시즌에 정말 의외의 우승팀 뭐 이런 거 할 때 몽펠리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팀이에요. 그런 주제를 다룰 때. 근데 이때 팀도 우승을 하고 이 지루 선수가 거기 선봉이었죠. 21골을 넣었는데 이때 이제 제친 선수들이 릴의 아자르 선수, 그리고 생테티엔의 오바메양 선수, 리옹의 리산드로 로페스 선수 이런 선수들을 제치고 지루 선수가 갑자기 득점왕을 했어요. 그런데 지루 선수가 2010년까지만 해도 2부 리그 선수였고요. 물론 2부 리그에서 득점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010-2011 시즌에 12골을 터뜨렸어요. 1부 리그 올라와서. 근데 가능성은 엿보인 거죠. 12골이면 뭐 적은 골이 아니니까. 그런데 12골을 터뜨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리그 득점 상위 랭커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시즌에 21골이 되면서 득점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 선수도 그 전 시즌까지 봐서는 골을 어느 정도 꽤 넣는 선수 정도이긴 했는데 득점왕까지 예견할 정도는 결코 아니었고 지루 선수가 득점왕이 되면서 몽펠리에는 역사상 유일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지루 선수가 이제 아스날로 오게 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빅리그 빅클럽들이 올리비에 지루가 누구야? 키는 큰데 뭐 연계왕인데 골도 잘 넣어?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로 이제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루 선수의 또 인생을 바꿔놓은 그 시즌, 득점왕 시즌 몽펠리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 위원님의 저는 8번째. 분데스리가로 가서 2004-2005 시즌 24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마렉 민탈, 슬로바키아 대표인 민탈인데 역시 오늘 주제에 좀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그 전 시즌에 역시 니른브레크에서 14골 기록하면서 팀을 승격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분데스리가에 와서. 그 해도 역시 한 의원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쟁쟁한 선수들이 로이 마카이, 뭐 베르바토프, 브레멘에서 살키로 이적했던 아일톤, 뭐 아주 쟁쟁한 공격수들이 많았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마렉 민탈 득점왕 차지하고 나서 명문 클럽들이 많이 마렉 민탈 문의를 하고 영입 의사를 표출을 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난 니른베르크 남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큰 부상들이 왔어요. 네. 발 쪽에 골절 부상도 있었고 여러 부상들이 섞이면서 이후에는 계속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니른베르크에서 커리어를 마감했는데 좀 안타깝죠. 마렉 민탈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마렉 민탈 선수 한두 줄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정말 안타까운 선수예요. 이 선수가 5개월 동안 2번의 골절상을 입으면서 결국은 이 2004-2005 시즌 제외하면 거의 이제 커리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 그래서 너무도 이제 부상이 커리어를 아주 망가뜨린 안타깝네요. 진짜 안타까운 애석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민탈 선수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니른베르크라는 팀에서 했다는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2부 리그에서 이제 올라와서 득점왕한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플라티니 선수 말씀드릴 때 플레이메이커이면서 득점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민탈 선수도 공격수가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죠. 미드필더예요. 그러니까 민탈 선수의 당시에 니른베르크에서의 롤은 투톱 공격수 아래쪽에 꼭지점 미드필더. 네. 요즘 축구에서 우리가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득점을 많이 하는 모습을 요즘에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때만 하더라도 공격수 놔두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득점왕을 해?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민탈 선수의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딱 이 선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첼시 감독 프랭크 램파드. 그러니까 니른베르크와 슬로바키아의 프랭크 램파드 스타일이에요. 이후에 이제 슬로바키아 축구에서는 마렉 함식 선수가 더 유명하긴 하지만 여전히 슬로바키아에서는 민탈 선수는 레전드 중에 한 명이에요. 많이 못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석한 부상 때문에. 어쨌든 이 민탈 선수가 미드필더로서 득점 1위를 했다. 요거는 우리가 특기할 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9번째 한 의원님의 선수는 네. 누굴까요? 9번째. 별로 설명 안 할 선수 제가 2명 하고 그냥 넘길게요. 이 선수는 득점왕을 3번을 했는데 네. 마지막 득점왕을 저는 꼽는 겁니다. 자, 05-06 시즌에도 득점왕을 한 적이 있고요. 피오렌티나에서 31골 터뜨리면서 그리고
2014, 2015 시즌 세리에A 22골. 물론 이카르디 선수와 이제 공동 득점왕이긴 한데, 네, 루카 토니 선수. 이건 늘 수밖에 없는 게요. 38살 득점왕이야. 빅리그에서. 물론 토니 선수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득점왕을 해서 득점이 아주 많은 선수라는 거는 뭐 전 세계 축구 팬이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 이후에 로마, 유벤투스에서 계속 15골대 근방을 놓다가요. 이제 11-12 시즌에는 아랍에미리트 알 나스르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골을 많이 못 넣고 피오렌티나로 돌아왔는데 피오렌티나에서도 많은 골을 넣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헬라스 베로나에 입단을 했는데 20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사람들이 짝짝짝짝 박수 쳤어요. 왜? 37살인데 20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갈 줄은 사람들이 몰랐죠. 그 다음 시즌에는 진짜로 22골을 넣으면서 38살로 득점왕. 그러니까 토니 선수의 역대 경력을 보면 뭐 득점왕한 게 이상하진 않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고 중간에 아랍에미리트도 한번 갔다 왔고 그런 상황인데 다시 커리어를 세리에아에서 부활시켜가지고 득점왕이 됐어요. 38살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야 될 선수는 바로 지난 시즌 세리에아 득점왕. 네. 이 선수는 38은 아니지만 36으로 득점왕을 한 퀄리아렐라 선수, 삼프도리아. 네. 그래서 퀄리아렐라 선수의 36세 득점왕은 게다가 퀄리아렐라 선수는 요게 또 커리어 첫 득점왕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같은 카테고리에서 저는 두 명. 이거는 노익장, 초노익장 득점왕. 네. 이렇게 노장의 힘을 보여준 루카토니와 퀄리아렐라를 함께 뽑아주셨는데요. 이 장유연님의 9번째 픽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2명 남았는데 사실 아직도 결정을 못했었거든요. 퀄리아렐라도 있고 토니도 있고 또 바바레즈도 있고 토마스 크리스티안센 뭐 후보들이 많은데요. 네. 임모빌레 뭐 많은데 퀄리아렐라를 저도 좀 이 중에서는 제일 이렇게 놀랐다라는 느낌입니다. 우리 팬들에게는 퀄 장군, 야 진짜 꺼지지 않는 퀄 장군. 물론 그 전 시즌에도 퀄 장군은 잘했어요. 말씀해주신 지난 시즌 삼토리아에서 네, 36살. 이 노장이 득점왕을 26골을 넣을 줄은 몰랐고 그 시즌에는 팬들이 지난 시즌 아시다시피 호날두에게 많이 시선이 쏠렸죠.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과연 여기서 득점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초반에는 또 누가 날아다녔나요? 피용택이 날아다녔어요. 제노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퀄 장군 쪽보다는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던 피용택이냐, 시즌이었는데. 호날두냐, 혹은 두반 사파타냐. 예, 그랬죠. 그런데 우와, 퀄 장군이 2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저 네.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네. 그 아름다운 골을 잘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퀄리아렐라로 갈래요. 마지막 선수는 좀 고민이 있는데 저는 그냥 임모빌레로 갈래요. 토리노 시절 2013-2014 시즌의 득점왕입니다. 이 선수가 그 전전 시즌 세리아 B 2부 리그 페스카라에서 28골,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만 그 다음 시즌에 세리아로 와서 제노아에서는 사실은 그냥 5골에 그치면서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 시즌에 토리노로 와서 이제 바로 득점왕을 했죠.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데려갔죠. 근데 거기 가서 망했어요. 도르트문트에서 완전히. 세비야 가서도 뭐 자리 못 잡았고. 근데 최근에 라치오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임모빌레의 득점왕은 지금 오늘 주제에 좀 부합하지 않겠냐. 임모빌레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한유환님의 10번째 선수. 네, 저는 실제로는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선수는 정말 같은 카테고리예요. 묶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 이탈리아 리그에서 3부 리그 득점왕도 해보고 2부 리그 득점왕도 해보고 1부 리그 세리에아 득점왕을 한 선수가 딱 2명이에요. 그 두 선수를 같이 묶었습니다. 네. 근데 둘 다 나이도 동갑이네요. 67년생. 첫 번째 인물은 2001-2002 시즌 세리에아 24골, 35살 득점왕. 아까 퀄리아렐라 36, 루카토니 38 했는데 요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35 네. 득점왕인데 공동 1위가 이때 다비드 트레제게 선수와 이제 공동 득점왕입니다. 이 01-02 시즌의 그 주인공 피아첸자의 다리오 우브네르 선수. 아마 장희훈님은 저 매니아 출신이시기 때문에 우브네르 선수 아실 거예요. 이 선수는 정말 그 프리미어 리그에도 요즘 그런 선수들이 좀 간간이 있지만 20대 초반의 공장 노동자 출신이고요. 그때 이제 취미로 지역 축구 리그에 입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87-88 시즌에 5부 리그 선수였고요. 88년부터 90년까지 4부 리그, 90년에서 92년까지 3부 리그,
92년에서 97년까지 2부 리그. 와. 자, 그러니까 이 선수가 97년까지 2부 리그에서 뛰었으니까 30살까지 하부 리그에서 뛰었어요. 네. 그러다가 97, 98 시즌에 드디어 세리에아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브레시아라는 팀을 통해서. 그런데 브레시아가 또 금방 강등돼요. 네. 그래서 다시 2부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000년에 이제 다시 이제 팀과 함께 브레시아 선수로서 이제 세리에아로 돌아오는데 이 득점왕을 할 수 있는 싹이 0001 시즌에 나타났습니다. 0001 시즌에 세리에아에서 17골을 터뜨려요. 브레시아에서. 근데 이때는 득점왕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67년생이 01년에 17골이니까 34살이 돼서 네. 이제 비로소 1부 리그에서 17골을 한번 두 자릿수 골을 넣은 거예요. 그저 5부 리그, 4부 리그, 3부 리그, 2부 리그 있다가 1부 리그 잠깐 있다가 다시 2부 리그 갔다가 다시 1부 리그 올라와서 근데 이때 청춘은 다 지났어요. 그리고 34살 때 17골을 넣어요. 근데 이때 같이 뛴 동료들이 브레시아에서 로베르토 바지오. 뒤쪽에는 나중에 잠깐 이제 왔던 거긴 하지만 안드레아 피를로. 피를로의 패스, 바지오의 패스, 우브네르의 골. 네. 막 이런 그리고 우브네르 선수가 이때 또 아주 슈팅력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17골을 넣었는데 아이 그래도 설마 이 사람이 득점왕을 그랬는데 그 다음 시즌 35살 때 마침내 세리에아 득점왕에 오르는데 그거는 브레시아가 아니고 또 피아첸자로 이적을 해서 득점왕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의 케이스죠. 진짜. 근데 그동안 이제 3부 리그 득점왕도 했었고 2부 리그 득점왕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네. 우브네르 선수. 두 번째는 이고르 프로티라는 선수가 있어요. 프로티. 근데 이 선수는 프로티도 저도 있어.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95, 96 시즌 세리에아 24골로 득점왕인데 이때 공동 득점왕은 주세페 시뇨리 선수입니다. 장지현 의원님이 또 좋아하실 만한 시뇨리 선수인데 이때 이제 제친 선수들이 엔리코 키에사,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올리버 비오호프니까 뭐 세계 축구계에 아주 큰 이름들을 제치고 이제 이고르 프로티라는 선수가 공동 득점왕이 됐는데 이 프로티 선수도 시작은 좀 아래쪽에서 시작했어요. 93, 94 시즌까지는 3부나 2부에 있었고요. 네. 이제 94년에 비로소 마리오와 더불어서 승격을 해서 처음부터 많이 넣느냐 그건 아니고 94, 95 시즌에 7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95, 96 시즌 득점왕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7골을 넣었던 선수가 그 다음 시즌에 득점왕하리라고 누가 예상하겠어요? 이 선수는 90년대 중반에 득점왕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라치오, 나폴리 같은 데서 활약했는데 그저 그랬어요. 그리고 98년부터는 다시 하부리그로 가서 99년에 아까 루카렐리 선수 얘기할 때 있었던 그 3부 리그 리보르노에서 득점왕을 한 차례 했고요. 02-03 시즌에는 역시 리보르노와 같이 2부 리그로 올라왔다가 2부 리그에서 또 득점왕을 해요. 아까 우브네르 선수는 3부 득점왕, 2부 득점왕, 마침내 35세 1부 득점왕을 한 거고 요 프로티 선수는 1부 득점왕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부 득점왕, 2부 득점왕을 더 이후의 시절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티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도 축구를 상당히 잘했던 선수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뭐 장 의원님도 항상 언급하시는 이탈리아에 그때 재능 있는 이때 6, 7년생이면 딱 어느 세대냐면 바지오, 그 키에사, 시뇨리, 졸라, 그렇죠. 디카니오 뭐 이런 선수들 다 그 세대거든요. 이 프로티 선수도 신장이 작으면서 네. 상당히 다부진 드리블 돌파, 다부진 킥 능력 이런 게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재능은 있었던 선수인데 사실 1부 리그에서 꽃피운 기간은 상당히 좀 짧았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바리에서 그것도 아까 우브네르 선수는 피아첸자에서 득점왕 했잖아요. 이 선수는 바리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선수가 아직까지 이탈리아 축구 역사에서 유이하게 3부, 2부, 1부 득점왕 다 거머쥔 유이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나오네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의외의 득점왕 탑 10을 꼽아왔는데요. 이번 시즌은 과연 누가 예기치 못하게 아니면 예상할 수 있게 득점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